자, 여러분, 지금 컴퓨터 방송이 되지 않아서 핸드폰 방송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표기에는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고 지금 나옵니다. 네, 여러분도 나오나요? 네, 여러분 나오나요? 자, 현신의 귀감, 현신의 귀감, 헌신의 귀감, 헌신의 귀감. 네, 심장에 충성 뛰고 심고 태어난 애국 동량, 진주성 임난대첩, 청춘을 불살랐다. 장하다 충무공시오, 변함없는 북극성. 이렇게 됐네요. 헌신의 귀감이라고. 심장에 충성 심고, 심장에 심충성 심고, 충성 꽂고 태어난 애국동량 꽂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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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간 애국동량 태어난 꽂고 충성 꽂고 달려간 애국동량 진주성 임난대첩 청춘을 불살랐다. 장하다 충공 시오 변함없는 애국심 변함없는 북극성이라고. 애국심 아니야? 애국심 달려간 우국충정 우국충정. 이렇게 심장에 헌신의 귀감 이광열, 심장에 충성 꽂고 달려간 우국충정 진주성 임난대첩 청춘을 불살랐다. 장하다 충무공시오 변함없는 애국심. 됐어요. 여러분, 네,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프랑기님 모르님들 반갑습니다. 세실리아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프랑기님 교수님 방송 화면이 이상하게 나와요. 네, 네, 이상하게 나와요, 여러분. 네. 자,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네. 자, 비창공모전. 한번 조금 띄워볼까요? 조금 위로 올려서.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네.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바람 소리가 음악처럼 들린다고요? 바람 소리가 선풍기를 틀어놔서 그래요. 자, 선풍기를 틀어놔서 그런데 선풍기를 저쪽으로 돌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려요? 자, 파고드는 가슴 속 빨갛게 물들어 뛰고 가는 단풍처럼 사랑을 불러오고 있다 이랬는데요. 파고드는 가슴 속 빨갛게 물들어가는 단풍처럼 사랑을 불러오고 있다. 파고드는 가슴 속 빨갛게 단풍처럼 빨갛게 사랑을 불러오고 있다.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파고드는 가슴 속 다슴처럼 빨갛게 사랑을 불러오고 있다. 이렇게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목, 꽉 막힌 가슴 열어 사랑까지 가슴 열어 사랑 불러준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목, 꽉 막힌 가슴까지 열어. 그럴까? 꽉 막힌 가슴까지 열어
사랑 불러준다. 이렇게. 홍시가 열리면 소리쳐 할머니 부르며 가을을 맛보세요. 가을을 맛보라고 때 맛 시옷이죠. 시옷. 맛보세요. 이렇게. 홍시가 열리면 소리쳐 할머니 부르며 가을을 맛보세요. 말하고 싶다? 안 해도 되죠. 홍시가 열리면 소리쳐 할머니 부르며 가을을 맛보세요. 이렇게. 어머니 김장배추 밭에선 가을바람이 성큼 익어가고 있다. 어머니 김장배추 밭에선 가을바람이 성큼 익어가고 있다. 어머니의 김장배추 밭에선 가을바람이 성큼 익어가고 있다. 이러면 되겠죠. 비망록이요. 비망록입니다. 비망록. 자, 마른 방죽에 홀로 앉아 태초의 정적, 태초의 정적, 홀로 앉아 태초의 정적 깨뜨리는 밤의 공원. 비망록인데, 마른 방죽에 홀로 앉아, 태초의 정적, 태초의 그냥 정적 깨뜨리는 밤의 공원. 멀리 만년설 봉우리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 끝끝내 꺾어지지 않는 삶의 기적. 흰 가녀림 속에서 세월의 넝쿨 따라 씨알졌던 그 주름. 한 줄 이마에 푸른 고랑을 내었다. 한 줄 이마에 푸른 고랑 내었다. 산등성이 넘어가는 고단한 석양에 새참 기다리는 듯 아련히 귓가에 맴돌던 허기처럼, 오랫동안 타는 땀방울이 갈라진 금 위에 떨어진 어머니를 닮았다. 밭고랑 기는 허미들, 달 보드레한 갈꽃의 진한 향기. 높을수록 무겁고 깊어졌다. 그 속에 절규하지 않는 고결함. 어쩌면 지금 귀퉁이를 접고 있는 처마 모서리에 새벽 딱 울고 접고 있는 처마 모서리에 새벽 딱 울고, 귀 밑에는 수심의 백발이 깃털에 묻혀온 마른 눈물까지 등불빛에 젖어 들고 있다. 이러면 되죠. 예. 이러면 될 것 같고요. 자, 한탄강이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 지질. 남북 흐르는 깊은 계곡. 전쟁의 포성 끊겨진 다리. 원주민의 한탄 소리 숨어 있다. 합격 따라 흐르는 청수. 순담 계곡. 다채로운 얼굴, 다채로운 미소. 푸른 숲, 아기자기한 기암절벽. 허공에 뜬 아찔한 유리바닥 잔도. 철원에 숨은 명품 절경에 움찔움찔 아찔한
가슴춤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가능한가요? 자,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자치질 남북 흐르는 깊은 계곡 전쟁의 포성 전쟁의 포성으로 끊겨진 다리 원주민의 주민의 한탄소리 숨어있다. 협곡 따라 흐르는 청수 순담계곡 다채로운 미소 푸른숲 아기자기한 기암절벽 허공에 뜬 아찔한 유리 바닥 잔도 철원의 숨은 명품 그 절경에 움찔움찔 그 절경에 아찔한 움찔움찔 안 해도 아찔한 가슴춤으로 이어진다. 이러면 되겠죠. 몽돌 해변이요. 몽돌 해변. 세실리아님 반갑습니다. 네, 베리짱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세실리아님 베리짱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베리짱님 세실리아님 안녕하세요. 네, 아정님 시심 좋아요. 네, 성호님 그림자가 져서 잘 안 보인다고? 그림자가 져서 잘 안 보인다고? 그림자가 져서 잘 안 보여? 자, 그림자가 져서 잘 안 보인다고? 자, 좀 괜찮나요? 괜찮아요? 그림자가 져서 안 보인다고? 자, 좀 환해졌어요? 환해졌어요? 성우님 환해졌어요? 성우님, 그림자 채팅창이 가리고 있어요. 괜찮나요? 글씨 보여요? 채팅창을 없애주라고? 채팅창을 없애주라고? 채팅창을 없앨지 몰라요. 채팅창을 없앨 줄은 몰라. 어디를 누르는 거야? 글씨 보여요? 그냥 해. 몰라. 채팅창 없애는 거 몰라. 그냥 해, 그냥. 그나마 또 화면 사라져버리면 어쩌려고 그래. 나 몰라. 그냥 해, 그냥. 이것도 간신히 했어. 예, 이거 간신히 했어요. 몽돌해변. 예, 이제 이거 사라지면 나 못해. 자, 몽돌해변. 무심히 떨어뜨려. 당신이 보낸 문자. 무심히 떨어뜨려. 당신이 뭐야. 무심히 떨어뜨려. 당신이 보낸 문자. 부딪힌 손가락은 상처로 뭉개지고 흰 파도 아우성 잡고 홀로 오는 손바닥 좋고요. 달과 별 삼켜버린 칠흑의 슬픈 선율. 달과 별 삼켜버린 칠흑의 슬픈 선율. 충혈된 핏빛 심장. 흐려진 사연 마저는 붙죠. 맞아. 차갑게 손등에 올려 아련하게 지운다. 됐고요. 하루를 천년처럼 먼 곳 품어주며 아파도 토닥여준 행복한 그 세월력. 둥근 몸 서로 밀치며 멀어져 뛰고 간 사랑아. 좋은데요. 몽돌해변. 무심히 떨어뜨려. 당신이 보낸 문자. 무심히
무심히 세월 보내. 예, 무심히 세월 무심히 떨어져서 무심히 지내다가 어? 무심히 지내다가 당신이 보낸 문자 부딪힌 손가락은 상처로 뭉개지고 부딪힌 마음자락 부딪힌 마음자락 상처로 뭉개지고 흰 파도 아우성 잡고 흘러오는 손바닥 달과 별 삼켜버린 치르게 슬픈 선율 충혈된 핏빛 심장 흐려진 사연마저 차갑게 손등에 올려 아련하게 치운다. 하루를 천년처럼 몬한고 품어주며 아파도 토닥여준 행복한 그 세월여 둥근 몸 서로 밀치며 멀어져간 사랑아. 됐죠? 네. 자, 됐습니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방수님의 여수 밤바다입니다. 자, 미남 크루즈의 1시간 여행, 밤하늘의 폭죽이 분수처럼 퍼지며 꽃무늬가 밤을 수놓다는 붙이죠. 수놓는다. 그러니까 미남 크루즈를 넣어야 되나? 그건 뺐으면 좋겠는데. 밤하늘 폭죽이 분수처럼 퍼지며 꽃무늬가 밤을 수놓는다. 이래도 되잖아. 찬란한 불꽃 띄고 따라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고 눈빛과 눈빛의 교차 바라보는 곳마다 환호성으로 하나 된다. 하나 된다. 이렇게 짧지만 깊게 나누는 이 순간 환상의 파노라마 친구들과 함께한 이 시간 오랜 침묵의 시간 터뜨리고 서로 토닥인다. 이렇게 라이브로 쏟아지는 그곳 속도 벗어나기 위해 매달린 세월 눈 깜짝할 새 지나간다. 밤의 이쪽 저쪽 쿵쾅거리는 가락 영혼이 맑아진다. 불빛 아름다운 그곳 붙어요. 자, 케이블카와 다리의 조명이 잔잔한 기쁨으로 오래도록 남아 있다. 원점 찍어주고. 좋습니다. 자, 다시. 자, 여수 밤바다. 김방순. 밤하늘의 폭죽이 분수처럼 퍼지며 꽃무늬가 밤을 수놓는다. 찬란한 불꽃 따라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고 눈빛과 눈빛의 교차 바라보는 곳마다 환호성으로 하나 된다. 짧지만 깊게 나누는 이 순간 짧지만 깊게 나누는 담소 환상의 파노라마 친구들과 함께한 이 시간 오랜 침묵의 시간 터뜨리고 서로 토닥인다. 라이브로 쏟아지는 그곳 속도 벗어나기 위해 라이브로 쏟아지는 그곳 매달린 속도 벗어나기 위해 라이브로 쏟아지는 그곳 매달린 수많은 세월. 요거 속도가 이상해. 매달린 수많은 세월. 눈짝 깜짝할 새 지나간다. 밤의 이쪽 저쪽 쿵쾅거리는 가락 영혼이 맑아진다. 불빛이 아름다운 그곳 케이블카와 다리 조명이 조명이 잔잔한 기쁨으로 오래도록 남아 있다. 도라지꽃 연가
도라지꽃 연가. 자, 교정본. 남보랏빛 꽃, 남보랏빛 꽃이 그리움, 그렁그렁한, 그렁그렁한 그리움으로, 그렁그렁한 그리움으로, 그렁그렁하다. 그렁그렁한 그리움으로. 남보랏빛 꽃이 그렁그렁한 그리움으로, 그렁그렁한 그리움으로 키우고 있는 선운삭길, 선운삭길, 키우고 있는 선운삭길, 텃밭 한 켠에, 텃밭 한 켠에 도라지들이 자라고 있다. 어쩌다 그 길 가노라면 내 모습이 도라지꽃 닮았다며 좋아하던 사춘기 소년이 생각난다. 가노라면 내가 도라지꽃 닮았다며 좋아하던 그 사춘기 소년이 생각난다. 어느덧 반짝이는 분홍 설렘도 암울해지고 점점 멀어져간 아련한 첫사랑까지 멀어져간 점점 아련한 첫사랑도 점점 멀어져가고 암울해지고 아련한 첫사랑도 점점 멀어져 가고 모진 바람에 휩쓸리듯 살아온 삶의 뒤안길 멀어져 가는 모진 바람에 휩쓸리듯 살아온 삶의 뒤안길 살아온 삶의 안에도 살아온 뒤안길 혹한의 땅 속에서도 최후의 결실 위에 사력을 다하는 도라지처럼 이 가슴에도 모성의 꽃대만 덩그러니 남았다. 너무 이 가슴에 도라지처럼 이 가슴에 모성의 꽃대만 덩그러니 남았다. 이러면 되죠. 자, 봄향기요. 봄향기. 봄향기요. 밤새워 내린 비에 늘어진 나뭇가지, 절절절 물소리에 꽃망울이 눈뜨면 지나는 발걸음마다 옛 추억의 첫눈아, 동면에 취했는지 코로나에 삐쳤는지 하죠. 코로나에 삐쳤는지 절기도 외면한 채 근심만 가득한데 봄향기 제일 먼저 와서 꽃 피우라 깨우네. 꽃피는 봄이 오면 만사를 제쳐두고 비린내 밀려오는 가덕도 갈매길을 봄향기 가슴에 품고 뚜벅뚜벅 걸으려네. 걸으려네 이렇게. 해질녘 서산으로 넘어가는 노을빛 붉은에는 내장산 단풍보다 더 붉게 물들이고 따뜻한 해질녘 잔에 석양이 애잔하다. 비오르즘 길거리마다 썩은 냄새에 진동하고
후려치는 장맛비에 우산도 하나 없이 어쩌랴 상처로 물든 세상을 원망하랴. 속세에 묻은 산성비라 탈모를 염려하랴. 세상에 지쳐 뛰고 버린 만신창이 인생이여 주르륵 폭포수 같은 소나기나 만기가세. 세월이 흘러 빗소리도 영이라. 어두웠던 지난 일은 잠시나마 접어두고 철없이 내리는 비로 온 만신이 짜릿하네. 비오르즘. 응? 비와 오르가즘을 합성한 신조. 시원한 빗줄기 속에 속이 후련해지면서 오르가즘을 느낀다는 의미. 이게 비오르즘이래. 비오르즘. 오르가즘을 갖다 비오르즘 이런데. 음양기 두편. 그래서 쭉 하자. 사물에 대한 관찰과 그 관찰을 리듬 위에 태워 적 형상화를 이루어내고 있다. 정형 율격을 지키면서 이미지 구현을 이미지 구현을 해 나가는 솜씨가 세련되어 가끔 돌출되는 서술 구조를 위임못하면 극복한다면 더욱 멋진 시조로 되어갈 것 같다. 시조가 단순히 사물을 단순히 사건이나 성경을 서술하는 게 아니라 보다 깊은 인생의 의미를 저 형상화 속에 담아 이를 보다 새롭게 해석하고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기에 그릇에 앉히는 작업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보다 치열한 현실 인식 이외 삶의 감동이 전율을 이끌어주길 바란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리듬 감각 위에 산뜻한 새 삶의 애석이 들어 앉아 보다 신명나는 시조로 형상화 시켜 놓길 바란다. 어디 심사평 범양기외 두 편에서 시작하자는 사물에 대한 관찰과 그 관찰을 리듬임에 태워 시적 형상화를 이뤄내고 있다. 정형율격을 지키면서 이미지 구현을 해나가는 솜씨가 세련되어 있다. 가끔 돌출되는 서술구조의 밋밋함을 극복해낸다면 더욱 멋진 시조로 태어날 것 같다. 시조가 단순히 사건이나 전경을 서술하는 게 아니라 보다 깊은 인생의 의미를 시적 형사 속에 담아 이를 보다 새롭게 해석하고 낯설게 하기에 그릇에 앉히는 자기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보다 치열한 현실 인식 위에 감동의 전율을 이끌어주길 바란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리듬 감각 위에 산뜻한 새 삶의 해석이 들어앉아 보다 신명나는 시조로 형상화시켜 놓길 바란다. 그러면 되겠죠? 네. 네네. 시적 형상화가 약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네.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죠? 화면 앞 하얀 것이 무엇인지요? 하얀 게 뭐냐면 빛이에요. 빛. 이게 빛이에요. 빛. 어둡다 하니까 조명을 한 거예요. 조명. 네, 어둡다 하니까. 도라지꽃 시심 좋아요. 네. 모진 바람에 휩쓸린 모성의 꽃대. 프랑기님, 세실리아님 격려 감사합니다. 세실리아님, 컴퓨터 앞 가리고 있는 것 하얀색이 가려 보여요. 하얀색이 가려 보여요. 예. 그 다음에가 밤새워 아정님 밤새워 내린 비린내. 자, 프랑기님 컴퓨터가 아니고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요. 네, 아정 위치가 내려앉았어요. 위치가 내려앉았어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최선이요. 난 몰라. 예, 컴퓨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요. 예, 컴퓨터가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자, 컴퓨터가 말을 안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데요. 그 다음에는 이건데요. 있는 정톡에서 여기까지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라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해해 주세요. 네. 그러면 더 올려봐요. 올려볼까요? 올려도 안 되는데. 올려도 안 돼요. 또 손대다가 어디로 가버리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손대다가 어디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불편하더라도 참으세요. 고대론 시인의 디카 시집 출간을 축하하며 울산 바위 적송
설국 속에서도 도야청청하리 사시사철 한결같이 이 디카시에서의 시적화자는 절벽 중턱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를 바라보고 있다. 바위에 뿌리 내려 사는 법을 터득한 저 적송의 눈빛이 깊고 푸르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아픔을 헹궈가며 여명에서 어스름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을 저 적송. 긴 세월 동안 폭우와 태풍에 맞서면서도 간절한 울림으로 일어섰을 저 적송. 독재의 한각 위에 외진 바위와 같은 현실에서 민주주의를 노래했던 민주투사 같다. 사시사철 한결같이 민주주의를 노래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는 않았을 것이다. 삶의 터전인 뿌리까지 얼어붙는 강추위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외치는 민주투사 같은 저 적송의 푸르름, 그분들의 피, 땀,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처럼 잘 사는 것이다. 잘 살다. 잘 살다가, 잘 살다가, 뭐야. 잘 살다가 한다는 거. 잘 살다. 잘 살다가 한 단어네. 잘 살다가 한 단어야. 잘 살다. 잘 사는 것이다. 뿌리 내릴 흙도 없는데 어떻게 저 적송은 험난한 곳에서 살아남았을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큰 소나무 뒤에 작은 소나무가 5그루나 있다. 저 소나무들은 서로 마음을 모아 바위에 날아든 흙이라는 희망을 붙들고 나갔을 것이다.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눈보라를 헤쳐나가고 가뭄을 이겨냈을 것이다. 소나무를 바라보는 것만도 가슴이 아리다. 그래도 살아있고 도약청청하고 있으니 고맙다. 그것도 사시사철 절이 한결같이 푸르르니 한결같이 푸르르니 신비스러울 따름이다. 저 소나무가 독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다. 그 어떠한 역경이나 시련 속에서도 꿋꿋이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듯해 가슴이 뿌듯해진다. 흰 통꽃 나팔 불고 있어요. 파란 마음 하얀 마음 뚜루뚜뚜. 이 디카시에서의 시저화자는 식당 앞 화분에 심어져 마침내 하얀 꽃을 피운 통꽃을 관찰하고 있다. 갈치조림, 병치조림 등을 파는 속풀이 전문점 식당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저렇게 하얀 입을 활짝 연 것일까? 시원하게 속풀이를 해야 파란 마음이 된다는 것일까? 바깥으로 돌던 마음을 속내로 끌어당겨야 하얀 마음이 된다는 것일까? 술 취한 저녁이 휘청거리지 않게 감칠맛 나는 손맛으로 속필을 해야 맑은 마음이 된다는 것일까? 어찌 보면 흰 통꽃이 정많은 욕쟁이 할머니의 수다 같기도 해. 저 식당에서 속풀이를 하면 같기도 해. 저 식당에서 속풀이를 하면 소그름까지 몽땅 속풀이가 될 것 같다. 식당을 홍보하는 영업까지 잘 해내는 저 통꽃, 최저 시급도 받지 않고 일하는 저 통꽃, 식당과 관계없이 행인들에게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을 지니고 살라고 외치는 선각자 같은 저 통꽃, 아무도 없는 골목에 뚜뚜 나팔 불며 외치고 있다. 넓적한 초록 이파리는 파란 마음을, 커다란 하얀 꽃송이는 하얀 마음을 불어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을 노래하고 나팔 불고 즐겁게 살아가 주었으면 좋겠다. 그 밝은 세상을 노래하고 있는 디카시라서 행복하다. 도우미, 세멘트 벽 뚫고 쑥쑥 자란 대나무, 목이 아플까봐 화분대에 받쳐놨어요. 이 디카시의 시적화자는 세멘트 벽을 뚫고 나온 댄잎에 눈길을 고정하고 있다. 호기심 많은 댄잎은
시멘트 벽을 뚫고 나오느라 힘들 법도 한데 눈도 깜박이지 않고 골목을 내다보고 있다. 대나무의 호기심이 초록으로 풍성해지는 것일까? 초록의 댄잎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잎들은 많아지고 있다. 이를 본 시적 화자가 염려한다. 대나무는 위로 자라야 목이 아프지 않은데 호기심 때문에 옆으로 자라니 얼마나 목이 아플까. 하루 종일 대나무는 뒷목이 뻐근하도록 골목을 내다보고 있으니 걱정이 됐던 것이다. 다행히 대나무의 목을 받쳐줄 화분대가 있어 안심이 된다. 그 지점에서 시적화자는 어떤 깨달음에 이른다. 목이 아플까봐 받쳐지는 저 화분대가 도움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맞다.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며 손을 내미는 도우미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에 손을 내밀어 보자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려면 먼저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며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밤낮 없는 대나무의 호기심 때문에 목이 아픈지 숨막히는 일상 때문에 댄잎이 탈출을 시도한 것인지 사랑 때문에 댄잎들이 월담을 하고 싶은 건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사진 속 화보는 대나무의 목을 떠받들고 있다. 시적화자가 아주 유머스럽게 벽화를 재해석하고 있다. 진짜 대나무의 목이 아플까봐 화분대를 받쳐 놓은 듯하다. 우선 눈이 즐겁고 마음이 즐겁다. 이런 유머, 이런 해악, 이런 장난기, 이런 넉넉한 마음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평화로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사랑처럼 내 목숨 다하도록 설화를 피우리. 이 디카시에스의 지적화자는 강가에 서 있는 소나무가 소나무에 설화가 피어 있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있다. 겨울광이 흐르고 강가에 늘어서 있는 소나무들엔 설화가 피어 있다. 추운 겨울날 사방은 꽁꽁 얼어 있고 모든 성장이 멈춰 있고 춥고 시리기만 하다. 그런데도 소나무는 마치 목숨 타도록 꽃을 피운 채 서 있다. 그 모습이 의젓하다. 그 모습이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여러 소나무가 마음을 모은 듯 소라를 피우고 있어 보기 좋다. 찬바람에 수천 번 흔들렸을 텐데도 소나무는 가지마다 소라를 피우고 있다.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넘어지기를 수천 번 하면서도 설아라는 이 사랑을 위해 도전하고 또 도전했을 것이다. 세상 천지에 사랑만이 가장 위대하다는 듯이 흰빛의 목소리를 우렁우렁 내고 있다. 날마다 첫 설렘처럼 목숨 다하는 날도 첫 설렘처럼 사랑만을 받들며 사랑만을 외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저 설화들. 눈이 내리는 겨울 풍경 속에서 마음이 편안한 이유를 이제는 알 것도 같다. 그 깨달음에 애둘러 말하는 시적 화자가 멋지다. 추운 겨울의 울음도 사랑이라는 설화만 있으면 금방 잦아들 것 같다. 절룩이며 다가오는 아픔도 사랑이라는 설화만 있으면 금방 나을 것 같다. 고운 겨울이 설화로 꽃 피어났으니 봄은 이미 온 것과 마찬가지다. 거목의 기도, 마을의 수호신이 두 손 모으며 한마디, 바르게 살아라, 돕고 살아라. 이 디카시에서의 시적화자는 동네 당산나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다. 마을의 수호신 당산나무에는 수많은 세월의 얘기가 스며 있을 것이다. 자식들 몰래 눈물을 흘렸던 어머니 아픔과 송두리째 뽑혀나갔던 삶의 모습과 꿈을 잃고 주저앉아야 했던 가난한 목소리가 스며 있을 것이다. 당산나무는 그 울음들을 들으며 초록 그늘로 다독이며 그 곁을 지켜주었을 것이다. 당산나무의 마음을 동네 사람들은 알았던 것일까? 동네 사람들은 당산 앞을 지나가며 두 손을 모아 경의를 표한다. 사람들은 당산나무 초록 그늘 아래서 마음을 치유하고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당산나무는 어떤 기도를 하며 사람들을 대했던 것일까? 세지적하자는 그 지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백 살의 나이를 넘으면서 깨달은 지혜가 응축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르게 살아라, 돕고 살아라였다. 너무나 단순한 삶의 이치를 마을의 수호신이 말하고 있다. 결코 가볍지 않은 한마디, 세상 풍파를 견디며 깨달은 한마디, 살아갈 날들에 대해 긍정의 한마디, 당산나무 이 한마디 짧지만 강력한 삶의 지혜 앞에서 갑자기 마음이 숙연해진다. 바르게 살면 우선 사이가 맑아지고 자신도 맑아진다. 돕고 살면 서로가 행복하다. 그런 사이에서는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고 웃음꽃도 돌아온다. 돕고 사는 곳에 사랑이 샘솟고 사랑이 정착하고 사랑이 열매를 맺는다. 바르게 살아야 가정이 행복하고 돕고 살아야
마을이 행복하다. 그 단순한 진리를 당산나무의 기도를 통하여 만날 수 있어 행복하다. 수평선의 신비, 하늘 끝엔 누가 살까요? 저 바다 끝엔 누가 살까요? 이 뒷가시의 시적화자는 저 멀리, 저 멀리, 저 멀리가, 저 멀리, 저 멀리가, 저 멀리, 저 멀리가 한 단어야. 저 멀리 한다. 저 멀리 한 단어네요. 어떤 지점으로부터 거리가 꽤 많이 떨어져 있을 경우. 자, 저 멀리. 응? 저 멀리. 아,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던 중 이렇게 묻는다. 하늘 끝에 누가 살까요? 저 바다 끝에 누가 살까요? 수평선에 도대체 누가 살고 있길래 아침이 되면 해를 밀어올리고 저녁이 되면 해를 데려갈까? 해 거처가 수평선 그 어디매쯤 있는 게 어디매쯤 있는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매일매일 태양의 출퇴근이 반복될 수 없다. 태풍의 해님이 알아눕다가 한 단어야. 응? 알아눕다, 알아눕다가 한 단어네. 알아눕다가 한 단어예요. 알아눕다가 한 단어예요. 알아서 자리에 눕다가 한 단어. 알아눕다. 알아눕다. 자, 이렇게 방송 중에 전화가 오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태풍에 해님이 알아누워도 하룻밤만 지나면 해는 다시 하늘로 출근을 한다. 도대체 수평선에는 누가 살길래 밤새 해를이지. 해를 간호해주고 병 간호해주고 해의 출퇴근을 도와주는 것일까? 시적 화자처럼 무척 궁금하다. 묻고 싶어도 입을 열지 않는 수평선. 갈매기의 날갯짓으로도 수평선의 입은 열리지 않고 멸치대의 간지럼도 입을 열지 않는 수평선. 시적 화자는 그 수평선의 타문입을 보며 수평선의 신비라고 추측한다. 달에는 토끼가 살듯이 수평선에는 누가 살까? 해를 밀어올리고 데려갈 만큼의 힘이 있어야 하니까 용이 사는 걸까? 이 뒷가시는 상상 속의 나래를 펼치게 해 재미있다. 자기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상상의 세계 속에 풀어놓을 자기 꿈, 자기 생각, 자기 상상 등이 무한히 뻗어나온다. 그 뻗어감이 끝이 없을 때 우리의 꿈과 미래는 더욱 신비로울 것이다. 내 인생처럼 저녁 노을 그 황금 물결 속으로 하루가 간다. 이 뒷가시의 시적화자는 마치 자화상을 보는 것처럼 노을을 바라본다. 노을은 자꾸 황금 물결 속으로 치고 있다. 그러면서 또 하루가 간다. 여기서 저녁 노을은 힘들게, 노을은 힘들게, 여기서 저녁 노을은 힘들게 하루길을 걸으느라拼명이 든 붉은 노을이 아니다. 가을의 들녘처럼 감사함으로 풍요로운 황금 물결이다. 그만큼 시적화자는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온 듯하다. 삶의 뒤안길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남은 여생을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다면 최고의 인생이 아닐까. 그런 삶을 살아온 시적화자가 부럽다. 빠듯한 삶에 고만고만한 아픔들이 수없이 밀려갔을 텐데 어떤 자세로 삶을 대했길래 황금 물결 같은 여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가을은 황금 들녘처럼 감사함으로 깊어지는 계절이다. 혹시 이 시적화자는 감사함이 몸에 배인 걸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가까운 지인들의 인연에 감사하고 노년을 맞이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여겼던 것은 아닐까. 황금 물결이라는 표현 속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 멋지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인생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는 시. 이런 뒷가시가 있어 행복하다. 원앙부부, 나는 너를 위해, 너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짝꿍. 이 뒷가시의 시적화자는 나무로 만든 부부 인형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다. 부부는 단순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아니다. 아픔을
끌고 온 남자의 인생길과 울음을 끌고 온 여자의 인생길이 만나는 것이다. 내 아픔을 알아달라고 하소연하는 남자와 내 울음을 이해해달라는 여자가 만났으니 두 인생길 만났으니 두 인생길이 만나는 교차로는 얼마나 번잡할까. 그만큼 부부의 마음을 섞는 일은 어렵고 힘들다. 남편이 아내에게 내 길이 맞으니 당신의 길을 포기하고 내 길을 걸으라 하면 아내의 슬픔은 범람해 아내의 인생길은 모두 울음에 잠길 것이다. 그렇다면 한쪽이 다른 한쪽을 끌어안아 부부가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시적 화자는 그 지점에 주목하고 있다. 나무로 된 오낭 부부 인형을 통하여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법을 소개하고 있다. 나는 너를 위해, 너는 나를 위해 살아가면 된다. 그게 진정 짝꿍이고 오낭 부부다.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서로를 위해 짝꿍이 되어주고 이를 지켜주는 자세 멋지다. 왜 우리 삶이 팍팍하고 몸이 건조한지 알 것 같다. 몸이 건조한지 알 것 같다. 이제부터라도 상대는 나를 위해, 나는 상대를 위해 살아가면 된다. 그게 바로 사랑의 기적이다. 번여 광풍으로 생채기 입었지만 희망만은 꼭 붙들고 있을 거야. 이 디카시에서의 시작하자는 생채기 입은 꽃에서 희망을 배우고 있다. 광풍으로 생채기 입었는데도 여전히 희망만은 붙들고 있는 꽃 한 송이. 꽃의 삶에서 인생의 절반이 꺾였는데도 여전히 희망을 붙들고 있다. 바라보는 시선에 여위와 여백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광풍도 생채기 낼 수 없는 희망, 몰아치는 눈발에도 탱글탱글한 희망,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발랄한 몸짓의 희망, 그 희망이 있는 한 반드시 일어나 번영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은 좌절 속에서도 빛이 나는 최후의 결심 같은 것이다. 결국 그 결심들이 뭉쳐서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운다. 어둠의 긴 터널 속에서도 희망이라는 새벽을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여명을 맞이할 수 있다. 봄은 푸른 희망으로 무르익어 사방천지가 온통 연두빛이다. 그 푸른 희망을 놓지 않고 놓지 않다. 희망을 놓지 않다고. 놓지 않다. 놓지 않다. 놓지 않다. 놓지 않다. 놓지 않다. 놓지야 치가 아니라고. 놓지 않다가 맞아. 놓지 않다. 희망을 놓지 않고 붙들기 위해 봄은 얼마나 안간힘을 썼을까. 광풍 같은 눈보라에 세상이 꽁꽁 얼어 생채기를 입었을 텐데도 푸른 희망을 붙들기 위해 막판까지 얼마나 고달팠을까. 우리도 저 꽃처럼 삶의 절반이 무너진다 해도 희망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 꽃 한 송이의 말, 뜻, 실현, 의지 등이 하나로 어우러져 은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주기를 애타게 소망한다. 곧은 성품, 그 기계 하늘을 찌르려고 하네. 이 디카시의 시조가자는 곧은 성품을 찾고 있다. 그 눈길은 어느새 대나무에게로 향한다. 사진 속 죽순이 쭉쭉 뻗어 있다. 허공과 단판을 짓기 위해 하늘을 찌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 고든 성품을 지키기 위해 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 그 기계가 하늘을 찌르는 듯하는 것이다. 대나무는 살면서 수많은 유혹과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그 많은 소구름을 마디마디 펑펑 울다가 재 속에 비웠던 것일까. 칸칸이 들어찬 푸른 멍에 아팠을 텐데도 아팠을 텐데도 제 마음을 내려놓았던 것일까. 조금만 비교하면 살기가 편했을 텐데도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곱게 살아간 대나무. 유혹을 따르고 싶은 속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고 곱게 살고 싶어하는 그 의지가 푸르디 푸르러 멋지다. 사진 속 죽순 하나가 활기찬 미래를 약속이나 한 듯 쑥쑥 자랄 기세다.
죽순 하나에 쏠리는 시선이 이번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기세에 감동하고 있다. 이왕 잘할 바엔 하늘을 찌를 듯이 자라나 세상을 내려다보며 이치를 밝히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안겨주는 듯하다. 기다림, 언젠가는 걸리겠지. 참고 또 참고. 이 디카시에서의 시적 과제는 거미줄에 엎드려 있는 거미 입장에서 마음을 다지고 있다. 저 거미는 목표를 향한 뚜렷한 집념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자리에서 참고 또 참으면서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배고파도 뒷목이 뻐근해도 팔다리가 저려와도 그저 묵묵히 참고 기다린다. 거미는 한자리에서 계속 머무르는 그 저 자세로 어제를 살고 오늘을 살아왔을 것이다. 그 자세가 거미의 식구들까지 먹여 살렸을 것이다. 문득 삶을 대하는 자세는 저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고 기다려야 한다. 아무도 제 안에 숨은 꽃이 눈 뜰 때까지 애태우며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것은 막막한 시간을 건너 끝도 없이 펼쳐진 어둠을 건너가는 일이기에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단 한 번의 기다림에서 꽃은 피어나지 않는다. 고쌤 치유 같은 고난을 참고 또 참아야 꽃이 피어난다. 시적 화자는 그 기다림의 깊이만큼 삶은 아름다워지는 거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싶었던 건 아닐까? 싶었던 건 아닐까? 사진 속 거미는 거미줄에 먹이가 걸려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배고픔을 견뎌야 하고 바람, 햇볕과 비바람도 이겨내야 한다.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다 극복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려야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언젠가는 소망이 이루어지겠지.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이 깨지지 않고 이어지면 언젠가는 행운과 행복이 찾아오겠지. 마치 인생사를 내려다보는 것 같아 마음이 숙연해진다. 예. 땀이 막 아니 선풍기를 못 쬐게 하니까 아니 선풍기를 쬐면 뭐 바람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선풍기를 못 쬐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땀을 뻘뻘 흘리고 아니, 선풍기를 좀 쏘고 싶은데 선풍기를 쐬면 뭐 바람 소리 들린다고 못하게 하니까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한 뿌리 언제까지나 형제의 사랑 잊지 말자. 이 디카시에서의 시적화자는 두 나무가 한 뿌리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고 있다. 사진 속 나무는 벼랑 끝에 서 있다. 발 한번 삐끗하면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 같다. 사방이 시멘트 숲이어서 저 나무에게는 섬뜩할 것이다. 새소리 하나 깃들지 않는 저 삭막한 공간 속에서 나무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손이라도 마음대로 뻗을라치면 막무가내로 가지치기를 당했을 텐데 가슴에 쌓이고 쌓인 울음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 그래도 뿌리로 연결된 나무여서 다행이다.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의지할 수 있는 뿌리라도 연결되어 있으니 다행이다. 사망에서 옥죄이는 세멘트 공간 속에서 기댈 곳이라도 있어서 그나마 연심이 된다. 두 그루의 나무는 이왕 한 뿌리가 되었으니 언제까지나 형제의 사랑을 잊지 말고 한결같이 살아가자라고 다짐하고 있다. 사진 속 나무의 뒤에는 사진 속 나무 뒤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아파트 공사 때 뿌리가 뽑혔을지도 모르는 아찔함도 있었을 것이다. 그 두려움도 함께 견뎌낸 뿌리의 시간 앞에서 마음이 숙연해진다. 저 두 그루의 나무는 처음부터 뿌리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아픔을 견디기 위해, 슬픔을 다독이기 위해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었을 것이다. 이 시는 우리에게 저 뿌리처럼 서로에게 의지하며 험한 세상을 건너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저 두 그루의 나무에게 태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뿌리로 연결된 그 의지가 태풍을 잘 헤쳐나갈 것이라 여겨진다. 우리도 저 뿌리처럼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면서 나아가자. 그래 형제에만 있다면 이 세상 무서울 게 뭐 있겠나. 은근히 용기도 생긴다. 살고 싶다. 마지막 순간까지 빛 선사하는 저 해님처럼. 이 디카시의 시적 화자는 선역 아파트 숲 저 너머로 저 가는 해를 바라보며 새색에 잠겨 있다.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숲에게 햇살을 선물했을 해니 밤의 두려움을 지우기 위해 애를 썼을 해니 꽃들에게 깔깔거리는 명랑한 웃음을 선물했을 해니 그 해님처럼 살고 싶어한다. 실족하는 이런 마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빛 선사하고 싶어한다고 애들로 말하고 있다. 여기서 그 빛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 빛은 삶에 대한 긍정의 자세이며 절망을 딛고 일어설 희망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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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일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라는 표현 속에서 늘 한결같이 빛을 선사하려고 노력했을 시적 화자의 마음이 느껴져 멋스럽다. 처음도 중간도 그랬듯이 생의 마지막 날까지 빛을 선사하고 싶어하는 시적 화자. 멋진 인생관을 갖고 있어 부럽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 해처럼 빛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신이 밝아야 한다. 삶도 밝고 행동도 밝고 마음도 밝고 몸가짐도 밝아야 한다. 그만큼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사회 모범이 되어 앞장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시적 화자의 강한 다짐과 각오가 곁들여 있어 멋스럽다. 우리 모두 빛을 선사하는 해님을 섬기며 해님 중독자가 되어 평생 빛을 선사하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사랑의 시작 라일락이에요. 수줍은 듯 다정 인사하더군요. 그때부터였어. 이 디카시에서의 시적 화자는 아주 은밀한 고백을 하고 있다. 시적 화자는 수줍은 라일락의 향기에 취해 어지러웠던 것일까? 사랑하는 임을 만나 님의 향기에 취해 어지러웠던 것일까? 마음의 균형을 잃고 순간 휘청거리며 어지러웠을 사랑의 시작점에는 나일락이 있다. 나일락의 향기처럼 공중을 건너 봄이 끝나기 전에 님과 사랑하고 싶은 것이다. 아직 피어나지 않은 나일락의 꽃망울까지 모두 마음에 품어 님에게로 가고 싶은 것이다. 실적 화자만의 짝사랑인지 마주보며 주고받은 사랑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루 종일 라일락 향기 같은 님에게 빠져들고 있다. 봄은 기다렸다는 듯이 뭉텅뭉텅 라일락 향기를 뿜어대고 그 향기에 마음을 실어 님에게로 다가가고 싶어한다. 달달한 사랑이 느껴져 부럽다. 이제 실적 화자의 사랑은 시작되었다. 나일락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연인과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건지 짝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사랑이 시작되었다니 어쨌든 사랑이 시작되었다니 어쨌든 부럽다. 부디 그 사랑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소망해 본다. 사랑은 오래 지속될수록 그 빛을 더 바랄 테니까. 사랑은 오래 지속될수록 그 빛을 그 빛을 지속될수록 그 빛을 더 가치 있게 바랄 테니까 그리움 힘들었어요. 말도 마요. 어둠 속에서 소년간 기다렸다고요. 이 디카시에서의 시적 화자는 이제 막 대지를 뚫고 나오는 죽순을 의인화하여 그리움을 말하고 죽순은 종죽을 심은 지 5년의 시간이 흘러야 대나무 순으로 자란다. 땅속에서 기다린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도 고작 30일치 자란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기나긴 기다림을 어떻게 버텼을까? 연두빛 환한 그 그리움 때문일까? 바람의 노래를 부르는 댄잎의 그리움 때문일까? 100년 띄어요. 100년
100년 만에 한 번 핀다는 대나무 꽃을 향한 그리움 때문일까? 얼마나 그리움이 깊으면 얼마나 그리움이 깊으면